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딩 클래스 그동안에 아마 각각 그 팀별 모임과 그리고 이 조별 이 과제 첫 번째 프로젝트인 아마 여러분들 뭐 계획서 기본적인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 조별로 팀별로 랜선 모임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점 여러분들 그동안 노력한 점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각 팀들이 아마 이번 중간고사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시안 그리고 또 기말고사 전에 여러분들이 최종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그 클래스 자체가 협업 이 리딩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의 협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각 팀 간에 있었던 내용을 함께 공유 더 나아가서 실제 여러분들이 했었던 이러한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 사회, 우리 이웃과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업의 과정으로 아마 이 단계가 모두 다 의미 있는 협업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어, 랜선 모임을 통해서 준비했었던 각종 이 프로젝트 계획안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이 그동안의 준비 과정 그리고 또 이 다른 팀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벤치마킹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각 팀별로 준비되어 있는 각 계획안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러한 점들이 우리 팀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또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하고서 아마 시안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번 이 팀은 그 리딩 클래스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최근 뉴스에서 가슴 아프게 나오고 있는 이 고독사에 대해서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 고독사와 관련돼서는 아마 뭐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독거노인이 있다가 한참 뒤에 발견을 했거나 뭐 이러한 고독사 내용도 있지만 이제는 뭐 나이나 성별 지역을 따지지 않고 이 남녀노소 뭐 젊은 사람층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고독사 문제가 이제는 우리 사회 그리고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이 고립주의가 만연해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이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로 어떻게 보면 우리 바로 문 바깥에 우리 담 바깥에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옆집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독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고독사에 대한 뭐 실태라든가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뿐만이 아니라 청년, 우리 여러분들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의 고독사 문제, 특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초중고 대학을 마치고서는 사회에 첫 발을 디뎌서 이제 사회에 굉장히 차갑고 냉엄한 현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사회 내에서 과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한번 밝혀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즉 이 고독사의 사례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렇죠.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노인들이라든가 또 가정을 방문하는 복지사들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활동 반경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나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 소위 말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금전적으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일상화됐다고 하지만 이 사회 내에서 이러한 비대면에서 다시 한번 또다시 새로운 비대면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화적인 현상, 이 문화지체 현상, 기존에 있는 사회 시스템이나 이 문화적 발달에 대응하지 못하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도태되는 이러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사회적인 약자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더 되돌아봐야 될 이러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팀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카드 뉴스의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독사의 사례라든가 현재 뭐 우리 정부라든가 자치단체, 뭐 시민단체라든가 복지단체,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각종 해결 방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개개인이 고독사 방지 내지는 주변에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실천 사례들을 함께 소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드 뉴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라든가 많은 텍스트 중심보다는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한 형태로 하게 됐고, 이러한 컨셉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식 채널 이 영상에서 카드 뉴스 형태로 하는 형태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의 실태라든가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 사례라든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 수집과 다양한 뭐 이미지 파일, 기타 기본적인 흘러가는 이 시나리오 컨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이 팀은 다양한 사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복잡한 텍스트가 아니라 간단한 그래프라든가 아니면은 간단한 사진, 최근의 뉴스의 헤드라인 기사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주변에 고독사와 관련돼서 이러한 현황,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옆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아랫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고 관심 있게 보고 특히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더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계기로 삼는 것이 바로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고독사와 관련돼서 현재 기업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되고 있는지 또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을 실제 이웃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이러한 컨셉으로 잡게 됐습니다. 자, 이 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제, 이슈들은 그렇죠. 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주제일 수 있지만 분명히 이 이슈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우리 사회 내에서 꼭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손쉽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전 지구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노인 계층, 고령 계층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드 뉴스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이 카드 뉴스를 그렇죠 동영상으로 같이 뭐 음악과 함께 간단한 유튜브 클립으로 만들어서 SNS 상에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먼저 고독사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팀의 컨셉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팀은 최근에 역시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봤었던 구미 이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 주제를 삼은 팀에 대한 이 계획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구미 이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특히 이 발견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 이후에 수사 사건 이 사건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증들을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DNA 확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혈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수사 과정에서 각종 과학 수사에 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게 된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이러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지금 현재 이 구미 이 여아 사망 사건을 놓고 여기에 과학수사와 관련돼 있는 이 각종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분류를 해서 이를 프로젝트 마무리할 때까지, 물론 결론이 나오면은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카드 뉴스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었던 것처럼 정말 마음 아프게 이 3세인 이 여아가 사망한 지 거의 한 6개월이나 지나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이미 벌써 사망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 실제로 어떤 아동 학대 폭력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지, 사고에 의해서 또 질병에 의해서 사망을 했는지, 또 더 마음 아파하게는 굶어서 죽었는지, 이 명확하게 사실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이 사망한 여아에 대한 부검과 주변에 있는 이 사건 수사를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사건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실 이 아동이 사망하게 되면은 보호자였었던 부모에 대해서 사건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만, 부모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랫집에 살고 있었던 이 아이의 외할머니가 실제로는 DNA상으로 친모로 밝혀지면서 이 혈연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발생했었던 거를 전반적인 사건 순서대로 해보면은 마치 우리가 TV 프로에서 시사 다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각종 보도 프로그램에서 시간 순서로 플로차트가 진행이 된 것처럼 실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 집에 들어오게 됐고, 여기에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으며,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돼서 실제 친모라고 생각을 했었던 엄마는 친모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 외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지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그 이후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뉴스 보도를 보듯이 시사 탐사 프로그램을 보듯이 이 카드 뉴스에서 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핵심적인 이슈, 즉 바로 이 두 명의 어머니가 밝혀진 이 아이의 그 두 명의 어머니가 밝혀지면서 둘 다 이 아이의 이 각각의 친모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 딸의 아이 그리고 외할머니의 아이가 어떻게 해서 뒤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각종 이 심리 분석을 위한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돼서 이 사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고자 했지만 이 중간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또 그 주변에서 혹시 이 아이의 친부로 이 밝혀지는 사람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이 미스테리의 고리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수사하는 과정이라든가 각종 휴대 문자 메시지나 각종 유전자 대조와 관련된, 남성들의 유전자 대조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타 수사 사항들, 자, 결국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함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시간상의 흐름, 그리고 이거에 대해 대응했었던 이 수사상의 현 상황,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예정입니다. 결국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정말로 진실을 밝혀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요한 궁금점들에 대해서 이 궁금점 리스트들을 밝혀놓고 여기에 대한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접근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가장 이 유추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한번 확보해 가면서 마치 우리도 수사관의 일환이 돼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 이러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 팀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두 가지, 즉 이 사건이 팩트 자체로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팩트 자체가
이 팩트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프로젝트에서는 초점을 맞추게 될 거고요. 여기에 궁극적으로 이 사건이 정말로 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이게 가슴 아픈 사연이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사건이 해결된다 그러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보면은 제3자한테 소개 내지는 안내하는 입장에서 이 명확하게 이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를 해가지고 구성하는 게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 지나친 유추나 아니면은 개인의 상상력에 근거한 이러한 이 해결 결말보다는 아무래도 팩트 자체를 놓고서는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선에서 아마 프로젝트가 정리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역시 이 프로젝트도 이 카드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카드 뉴스 이후에 이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SNS 등에 공유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은 의견, 더 많은 SNS 상의 의사소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팀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셨고요. 오늘 살펴볼 마지막 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가 중복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 가정 내의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팀도 같이 프로젝트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팀에서는 우리 앞서 얘기해봤었던 이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벌써 기억에서 가물가물할지도 모르는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주변에 정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보호받아야지 되고 또 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장 최약자로서 스스로의 방어가 되지 않는 아동들을 제3자 또 내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히 이 부모의 보호 하에서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해자도 그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비극적인 일을 우리가 정말 개입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팀의 핵심적인 목적은 그렇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정 내에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가 계속 저출산이다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태어난 아이들도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지키고 이웃을 서로 지킬 수 있는 따뜻한 커뮤니티, 따뜻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팀이 어떠한 카드 뉴스를 통해서 시사보도 프로그램 내지는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 팀은 새로운 형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오늘 살펴보는 건데요. 이번 팀은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이 동화책 내용 또 내지는 이 가정폭력과 관련돼 있는 아이의 눈높이 입장에서 그림과 이야기들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림책 형태로 제작을 하기로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이 그림책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렇죠. 이 그림책을 공유하게 되는 대상이 바로 아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동이 자기가 스스로 처해 있는 상황이 가정폭력에 노출이 됐는지 또 아이가 지금 현재 학대를 받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는 아직까지 미성숙 단계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동화책을 통해서 이러한 그림책과 이야기를 통해서 피해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요령까지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그림책은 책자의 형태로 제작이 된다 그러면은 가까운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배포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림책에 직접 목소리를 담아서 그림책을 넘기는 형태로 만든다 그러면 그렇죠. 바로 화면 전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그림책은 실제 오프라인상에서 책자 형태로 내지는 동영상 콘텐츠의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주변에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안전한 주거 공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이 팀은 두 번째 함께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이 학대 아동을 돕는 주변 사람에 대해서 안내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 학대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경찰이 될 수도 있지만 경찰 말고도 이 아동 학대의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의사라든가 또 그 외에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렇게 우리 교사라든가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이웃이었지만 이 평범한 이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동학대 신고자로서 신고 의무자로서 우리 주변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를 해서 이를 신고를 통해서 조사나 내지는 공식적인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아동학대를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의 카드 뉴스로 제작을 하고 이 제작된 카드 뉴스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유치원이나 아파트, 놀이터 등등등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로 만들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실제 밑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포스터 내지는 이 전광판, 이 광고물 형태로 임팩트 있는 메시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멀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린이가 울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에 이 야간에 또 이렇게 조명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경우에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통해서 각각 아이디어를 공유한 것 중에서 이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 특별한 그림책이었었던 이 아이의 그동안 그 아동학대, 가정폭력을 받았었던 이러한 이 심리적인 이 어떤 고립감이라든가 아니면 공포감 이러한 것들을 가정폭력에 대해서 다뤘었던 이러한 그림책이라든가 또 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었던 아이가 생긴 상처를 어떤 꽃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꽃이 정말로 아이 자체가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에 이를 예쁜 꽃으로 피울 수 있도록 상처로 인한 검은 꽃이 아니라 예쁜 꽃으로 피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러한 이야기 등 그 외에도 신데렐라 이야기를 이 아동의 호기심과 흥미에 맞춰서 심리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로 바꾸는 등 다양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를 활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그림책이라든가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카드 뉴스라든가 이런 거 제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봤었던 여러 팀들의 활동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우리 스스로와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들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봤었던 우리 주변에 최근 가슴 아팠었던 사건들 그리고 또 이 고독사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항상 눈여겨 보면서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작은 도움이나마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각종 이 SNS를 통해서 이러한 콘텐츠들을 공유함으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혹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이 컨셉들을 통해서 접근하려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한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리딩 클래스 여러분들 프로젝트 계획서에 대해서 몇 팀들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